프로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아 교수님, 네, 원 교수님. 오늘도 교수님처럼.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 브레이크 기간이기도 했고 네. 이슈가 별로 없어서 한 주 쉬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2주 만에 돌아온 만큼 저희가 또 양질었던 정보를 네. 모아 미안합니다. 네. 예, 했으니까 자, 또 기대를 해주시고 자 일단 3월 셋째 주 WKBL 룸앤 팩트 댓글 수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앙님께서 네. 예. 이분이 또 대표적인 자매품님이죠. 맞습니다. 네. 뒤에 또 쓴소리도 해주시거든요. 좋은 소리만 하시는 게 아니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쓰니까. 예. 네네. 성내농구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휴방이라니요. 아쉽네요. 아니 일주일 내내 기다렸는데 댓글도 점점 줄고 있네요. 브레이크 기간 끝나고 리그가 다시 시작하는 단계인데 휴방 아쉽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꼬투리 좀 달겠습니다. 네네.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진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네. 휴식기면은 선수들 팀들 훈련하는 거라도 이제 취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죠 저희가. 근데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네. 심지어 훈련도 안 했어요. 예, 그 코로나 특집이 될 뻔했어요. 예. 그래서 훈련하는 거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네. 훈련도 안 하는 바람에 네네.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휴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구질구질한 변명이었습니다. 네. 자, 3포인트님께서 이번 대선 보셨나요? 정말 역대급 대선이었는데 출구조사도 정확한 통계라서 더 소름이었습니다. 여자농구도 이 선수 능력치 매길 때 통계를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나 기자님들은 이 선수를 평가할 때 어떤 통계를 유심히 살피시나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용 하셨는데 네. 이번 대선 진짜 출구조사는 소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4시 반까지 다 보고 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네네. 정치가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한 시즌 약간 파이널 끝나는 기분으로 그렇죠. 경선부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또 이대남 아니죠. 제가 30대죠. 네네네. 30대 딱 그 쟁점에 가운데에 딱 있는 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농구 선수도 능력치 매길 때 통계를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통계를 살피냐? 저는 사실은 2차 스탯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예. 사실 국내에서는 2차 스탯이 맞습니다. 별로 없어요. 뭐 예. 그냥 효율성 지수 예. 정도. 근데 그 효율성 지수도 그냥 기계적인 어떤 효율성 네. 지수이기 때문에 별로 참고를 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트에서 이렇게 보고 이 네. 선수의 어떤 그 능력치를 이렇게 좀 살피는 그런 편. 맞습니다. 그게 네. 사실 가장 정확한 게 제가 이 댓글을 왜 이제 꼭 뽑고 싶었냐면은 네. 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팬분들한테 이제 통계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 네. 같아가지고 우리 또 원석영 기자가 네. 통계 또 잘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약간 덕후. 네네. 그 야구에서는 이제 WAR이라고 네. 올인원 스탯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선수의 뭐 수비나 공격이나 이런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네. 농구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엔 더 없고요. 네. 이게 농구에서 NBA에서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음. 요새 뭐 BPM이나 뭐 네. 여러 가지 NBA 전력 분석 팀들도 많이 이제 2차 스탯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탯이 EPM이라고 네. Estimated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이 통계가 있는데 이거를 NBA 실제 전력 구단 분석 팀들에서 가장 신뢰하는 2차 스탯 중 하나라고 네. 뽑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스탯이 플러스 마이너스 코트 마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 그 박스 스코어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네. 이 선수가 플러스 코트에 있을 때 몇 점, 마이너스 몇 점을 까먹었냐 이렇게 네. 이기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1차 스탯도 포함하고 상대 팀의 난이도, 일정, 난이도 이런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만든 스탯인데 이게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스탯 중에는 가장 정확하다라고 맞아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여자 농구에서는요 EPM은 고사하고 네. 이 선수들이 코트에 있을 때 고사고를 몰랐던 것 갑자기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이 코트에 있는 네. 선수들의 코트 마진조차 지금 표시가 안 돼요. 그렇죠. 박스 스코어에. 네. 이거 굉장히 쉬운 작업일 텐데 그렇죠. 그 KBL도 나오거든요 이거. 맞아요. 근데 WKBL은 이것도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런 2차 스탯을 가공하는데 지금 아예 가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WKBL이 이거를 보고 있다면 꼭 이걸 해가지고 이걸 해야 구단들도 좋아요. 맞아요. 코트 바지는 필요합니다. 네, 이래야 네. 구단들도 지금 뭐 공헌도 이런 걸로 지금 연봉 책정하고 있는데 공헌도는 그냥 많이 나오면은 올라가는 스탯이거든요. 맞아요. 네, 굉장히 좀 원시적인 스탯이기 때문에 구단들도 좀 더 정확한 뭐
그런 연봉 측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꼭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꼭 다음 시즌부터라도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원서영 기자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뭐 FA 영입이라든가 아니면 연봉 측정을 할 때 네. 사실 그 선수의 가치를 매기는 경우가 매기잖아요. 근데 네. 매길 때 이제 원시적인 어떤 데이터만으로 이제 매기게 되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전들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그 유망주를 발굴할 때도 이런 그 코트 마진 네. 이런 부분들이나 저 같은 뭐 ORTG, DRTG도 네.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하기 좀 힘드니까 또는 트루슈팅 퍼센테이지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갖춰가지고 FA라든가 아니면 그 연봉이라든가 이런 거 좀 이렇게 같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유망주들을 올리는데도 이 그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농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한 그런 맞습니다.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매드맥스님께서 유 기자님, 옹 기자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리그 일정이 3월 27일에 끝나는데 그럼 플레이오프는 며칠부터 시작하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매드맥스님 댓글을 보고 바로 저다 때려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언제부터야? 네. 제가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실제로는 죄송합니다. 네. 보시죠. 식사하셨어요? 예,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정확했습니다. 예, 네. 예. 그 플레이오프는요. 3월 31일부터 시작해서 가장 늦게 끝나는 게 4월 5일이고요. 네. 챔프전은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1차전이 4월 8일부터 시작해서 가장 늦게 끝나는 게 4월 16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 댓글 소화해 네. 보겠습니다. 리바운드 짱님께서 월드컵 조편성 소식 나왔는데요. 조편성분이 쟁쟁합니다. 혹시 TBD는 어느 팀이 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토너먼트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혹시 몇 승 정도 하면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류동혁 원석기 기자님의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류동혁 기자님 올림픽 때 보고 싶어서 기사 구독해서 쇼트트랙 컬링 PU 기사 재밌게 봤습니다. 두 분 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또 우리 류동혁 기자님 올림픽 썰은 네. 지난주 이제 KBL 방송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예, 이제 팟캐스트 듣는 것 같았어요. 아, 예, 올림픽은 이제 갔어요. 네. 이제 저에겐 과거일 뿐입니다. 네. 눈도 녹았죠 이제. 얼음 다 네, 녹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는 우리 하계 올림픽 네. 그리고 항저우 벌써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플레이오프 봄 축제를 즐겨야죠.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우리나라가 토너먼트 올라가기 쉽진 않지만 몇 승 정도 하면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2승 정도를 하면은 확정은 아니지만 올라갈 수 있는 순위권으로 알고 있고 네. 러시아의 대체국 이제 TBD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지금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알아보니까 러시아의 대체국은 푸에르토리코로 알고 있습니다. 네. 푸에르토리코가 이제 그쪽 지역에 있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현지 날짜로 3월 25일쯤 해가지고 피바와 러시아가 다시 만나서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전쟁 그만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의논을 하기로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피바 랭킹이 17위입니다. 우리나라가 13위니까 약간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조금 못하는 정도. 네. 라고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선수가 있냐면은 옛날에 2017년쯤에 하나은행에서 뛰었던 그 자즈모 과트미 선수가 있는 네. 그 선수가 에이스인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해볼만 하겠죠. 아, 원석윤 기자가 또 이렇게 그 철저하게 또 분석을 해서 맞습니다. 알려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네. 조편성이 딱 나온 날 선수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미국이랑 저희가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죽음의 조 두 개밖에 없지만 죽음의 조 중 하나인데 네, 네. 선수들은 오히려 좋아했다고요. 아,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랑 붙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 어. 어차피 어디랑 해도 우리나라는 어차피 뭐 다 뭐 1승 상대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언더독인 마당에 세계 최고의 팀이 미국이랑 한번 딱 붙어가지고 깨지면 깨지고 이기면 대박이고 예 하니까 선수들 좋은데 예라고 그렇죠. 좋은 경험이죠. 네 아, 그렇습니다. 느꼈다고 합니다. 자, 실식님께서 경기 후 도핑 체크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 경기마다 두 팀에 한두 명씩 뽑아서 검사하는 건가요?라고 네,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바로 전화 때려가지고 어떻게 된 건데 예. 라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맹도 그 카다라는 연맹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카다라는 이제 네. 도핑 방지 위원회에서 나옵니다. 네, 네. 그 이거를 때 연맹이랑 뭐 협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것도 카다가 당연히 연맹이랑 협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불시에 가지고 그냥 경기 당일이나 아니면 전날이나 딱 찾아와 버려가지고 예 통지를 전혀 하지 않고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것도 끝날 때까지 거의 통지를 하지 않고 진 팀이나 이긴 팀 상관없이 네. 많게는 한 2명까지 예, 무작위로 차출을 해가지고 도핑 검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 한번 네.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직님께서 다시는 류동혁 아저씨의 입담을 무시하지 못하겠습니다. 확실히 베테랑이시라는 걸 안 계신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연홍 이륜하고 더도 말고 90세까지만 해주십시오. 그렇죠. 빠져야 알죠. 이 부분은 아닙니다. 약간 그죠. 예, 이동환 아닙니다. 기자를 약간이 아니고 대놓고 이제 돌렸다는. 그렇죠. 네, 비트는 댓글이죠. 이동환 기자는 연홍 다시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90세까지만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예, 뭐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만. 90세까지요. 아니에요. 아직 한 40년 남았어요. 예. 90세까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한 예. 일단 저는 목표가 뭐냐면 5년 하기. 5년. 일단 5년 하기인데 지금 이제 3년째니까 네. 2년 하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0세까지 좀 너무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 물러나실 때 물러나셔. 저희 같은 이제 젊은 기자들도 네네. 치고 올라오는데 90세까지 해버리면. 근데 당신은 70이에요. 저는 90세까지 할 생각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70살 원석연, 90살 유동혁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팀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경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몇 달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달랑 한 경기가 열렸지만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취재도 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네. 못 갔어요. 네. 제가 예 맞습니다. 예. 자, 네. BNK와의 경기에서 74대 89로 패했습니다. 15점차로 패했는데 경기 내용은 4쿼터 중반까지는 좀 접전이었어요. 맞습니다. 접전이었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네, 마지막에 좀 무너졌고 양희정 선수가 5파울 반칙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원큐가 무너졌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죠. 15점 네. 차로 이기고 있다가 15점 차로 지는. 네.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전반 1쿼터까지만 해도 하나원큐 160점 페이스였습니다. 그렇죠. 네, 160 페이스였는데 BNK가 상대적으로 또 잘한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제 저번 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경기는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그 하나원큐였던 가능성도 보여주면서 한계도 보여주는 게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팀 상황이 이쪽 그 코로나 이슈에 걸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구슬 선수, 박소희 선수, 김예진 선수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 아웃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일부 벤치 선수들의 또 코로나 이슈가 있습니다. 네. 네. 주전 선수들은 그래도 어떻게 피해갔고요. 하나원큐가 어떻게 가장 코로나 피해가 적은 팀 중 하나죠. 네. 신한은행이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하나원큐도 그나마 소수인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베테랑 고아라 선수가 12월 1일 이후 104일 만에 무려 30분 이상 출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나름 좋은 모습 보여주셨죠. 그렇습니다. 자, 역시 이제 그 하나원큐를 볼 때 신지현 굉장히 강력한 1대 공격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신진에 대한 의존도를 갖다 줄이는 이제 모습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 좀 2%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근데 어느 팀이나 보면은 뭐 절대적인 1옵션 에이스를 대체하는 데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KB스타즈도 그렇고요. 우리은행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원큐는 이 선수 보면 볼수록 정말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강희슬의 팀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올 시즌 1년 만에 이 팀 진짜 하나원큐는 신지현의 팀이다. 이 선수 없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신지현 선수가 지금 에이스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도 맞고 네. 지금 예상 외로 상당히 잘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즌은 사실 강희슬이 1옵션이었고 신지현이 2옵션이었는데 지금 이제 1옵션을 맡으면서 이 1옵션이 될까 그러는데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원큐였던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갖다 본다면 그 신지현 선수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에이스의 그래비티. 그러니까 네. 에이스가 이제 존재함으로써 상대 수비 어떤 견제가 있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팀 동료들이 활용해 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전 선수였던 문제점이 아니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 신전 선수의 그런 그래비티 효과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KB는 박지수 선수가 상대 수비를 끌어들여 놓고 김민정이나 엄서희의 컷인이라든가 또는 뭐 강희슬 이제 외곽이라든가 또는 허영과 2대2라든가 이런 공격들이 자유자재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하나원큐는 그런 아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지현도 좀 힘들고 다른 선수들도 좀 힘든데 이게 신지현의 처음에 제가 신지현 선수의 어떤 그 뭐 에이스로서 2%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게 신지현 선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원큐 어떤 팀 메커니즘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신지현을 활용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의존도를 좀 줄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딱 일맥상통한 말씀이신 게 네. BNK랑 경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4쿼터에 상대 박정은 BNK 감독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타임 때
스크린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상대팀 하나원큐를 하는 그렇죠. 말이에요. 스크린이 전혀 없잖아. 다 올아오시니까 얼마나 편해. 그렇죠. 이게 저는 하나원큐의 올 시즌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올아웃 공격 어떻게 보면은 하나원큐가 되게 NBA랑 좀 비슷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올아웃 해가지고 에이스한테 좀 몰아주는 1대1 그 거기서 아니면 굉장히 간단하게 2대2 나머지 선수들은 스페이싱을 벌리고 있고 그게 NBA 요새 최근 트렌드거든요. 정말 쉽게 농구를 하는. 근데 강팀일수록 이게 약간 우리은행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해요. 올아웃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은행과 하나원큐의 차이는 거기서 파생되는 스크린의 차이죠. 예, 딱 그 차이. 맞습니다. 정규리그 2위와 6위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죠. 어떤 팀의 조준력을 보면 2대 공격을 할 때 나머지 선수들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어떻게 보이는가. 만약에 서 있으면 그 팀은 조준력이 좋지 않은 부분이고. 근데 하나원큐가 좀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올아웃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1대 공격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정은 감독이 수비하기가 얼마나 편하냐. 스크린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뭐 이제 파이트 스루로 빠져야 되는지 슬라이드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1대1 수비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공격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원큐전 얘기를 할 때 계속 이제 스크린의 어떤 부재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신지현 선수는 1대1 공격이 너무 좋아요. 기본적으로 헤지테이션이 되고 거기에 뭐 스핀 무브라든가 또는 이제 발을 빼면서 슛을 넣거나 아니면은 미드 점퍼도 던지고 3점도 던지니까 그런 부분 좋은데 근데 그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거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어떤 양념 처리 과정이 좀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제도 굉장히 팽팽한 경기였거든요. 4쿼터 승부처까지 BNK가 상대 5명 중 김진영 선수 빼고 아마 4명이 4파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원큐는 잘하는 돌파를 더 시도를 해가지고 리모트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파울을 만들고 상대 수비를 좀 어렵게 까다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신지현 선수의 3점 비율이 좀 늘어나고 오히려 그렇게 되고 이게 아래에 또 써놨는데 김지영 선수가 사실 리그에서 돌파 하나만큼은 또 이제 손가락에 꼽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선수가 돌파를 여기서 더 해줘야 되는데 어제 기록지를 보면은 3점 슛이 6개 던져서 하나 넣고 2점이 3개밖에 없어요. 2점 야투 시도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아쉬웠던 거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올아웃을 하면은 딱 해가지고 김지영 선수 계속 돌파를 시키고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4파울 상황에서 오히려 양인현 선수가 먼저 파울 아웃에 걸려가지고 나갔고 그러면서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원큐가 지금 보면 이제 신전 선수가 이제 FA로 풀리지 않습니까? 풀리기 때문에 일단 잡아야 되고 나머지 김지영이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양인영과 신지현은 원투펀치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붙이느냐 문제인데 그 부분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그 조직력을 어떻게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느냐, 그 비시즌의 어떤 준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FA로 영입을 하게 된다면 좀 끈끈한 선수라든가 아니면 아예 진짜 신지현을 도와줄 수 있는 스코어러 이런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하는 게 하나원큐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 하나원큐 굉장히 부르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뭐 스코어 신지현 선수를 도와준 스코어러는 구슬 선수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끈끈한 선수. 최희생 같은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영이. 여름이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원큐는 뭐 패했는데 가능성도 보고 한계도 보면서 그렇게 됐다. 근데 또 백업진이 지금 보면 성장이 좀 더딘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되게 아쉬웠던 딱 차이 같아요. 이게 보면은 BNK는 어제 똑같이 김한별 선수가 4파울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원래 BNK는 그 상황에서 김한별 선수가 4파울이 걸리면 그냥 지난 선수를 센서로 씁니다. 근데 어제는 좀 달랐죠. 퓨처스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문지영 선수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그 클러치 상황에서. 근데 문지영 선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퓨처스 리그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원큐는 퓨처스 리그에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아쉬웠죠. 6인 로테이션, 사실상 5인 로테이션을 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로테이션을 하면서 사실 농구가 안 됐어요. 선수들이 너무 힘드니까 전패를 하고 왔죠.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러고 나서 선수들이 너무 힘들게 뛰다 보니까 다 좀 부상을 안고 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막 햄스트링이나 뭐 어디든 다 부상을 안고 들어왔다 보니까 성장이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이하은 선수도 좀 그렇게 워낙 피로 누적을 하고 오다 보니까 어제 경기에 나오긴 했는데 이 퓨처스 리그에 나왔던 선수들이
다 합쳐서 2점밖에 합작을 못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삼성생명이나 BNK 같은 경우에는 이 퓨처스 리그를 통해서 성장한 선수들이 굉장히 술술한 활약을 펼치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퓨처스 리그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원큐는 그런 과제들이 있다. 네. 그리고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NK가 어제 승리를 갖다 거두면서 플레이오프의 어떤 희망을 이어가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뭐 바로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네. 해보죠. 예. 여기가 코로나 이슈가 엄청났어요. 음. 네, 막 잘 보도는 이렇게 많이 안 됐는데 코로나 선수가 여기 다 걸렸습니다. 다 거의 다. 예, 막 스태프들 뭐 코치진 핸들 해가지고 다 걸려가지고 아 진짜 어떡하냐 힘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첫 경기 나쁘지 않았어요. 아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네, 김한별 선수가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몸을 정말 책임감 있게 잘 만들어왔더라고요. 예. 그 김한별이 얼마나 좀 위력적인 선수인가를 갖다 보여준 거고 보니까 이제 컨디션이 그러니까 최전성기에 비해서도 아직도 좀 부족하긴 해요. 뭐 몸 놀림이나 이런 부분이. 근데 김한별이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갖다가 하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래비티를 전형적으로 보여줬죠. 맞죠. 정말 내가 무조건 골할 거야. 내가 무조건 득점할게. 내가 무조건 이길게. 이런 거 없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공 잡고 소위 오면 주고 해지 오면 주고 옆에 있으면은 뭐 진한 있으면 넣어주고 했는데 24점 11리바운드 5어시스트. 아 대단합니다. 네, 자유투 11개. 아 진짜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이날 이렇게 보시면 그 볼 소유가 김한별 선수도 꽤 많은 편이었는데 이날은 굉장히 심플하게 농구를 했어요. 네. 이소희가 메인 볼 핸들링을 많이 했고 안혜지 선수가 그 다음에 하고 여기에서 스크린을 걸어주면서 빠져나가고 네. 그리고 외곽에서 슛을 쏘면 공격 리바운드 잡고 아니면 2대 공격으로 거기에서 간결하게 이제 피켄롤을 하고 이런 모습들 보니까 와 이렇게 하면 사실 상대가 막기가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한 선수랑 김한별 선수의 뭐 하이로우 플레이 이거는 시즌 초반부터 이게 돼야 된다. 네.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정말 잘 된. 그것도 너무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공격이 정말 다채로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저는 이제 진한 선수가 로에 있고 김한별 선수가 하이에 있는 이제 하이로 플레이를 많이 봤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한별이 골 밑에서 자리를 잡고 진한이 넣어주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 공격이. 그래서 야 이 김한별 선수가 스크린을 걸어주고 하이로 게임을 하고 그리고 뭐 기습적인 3점을 던지고 이렇게 한다면 BNK는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갖출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소희가 볼 핸들러로서 전면에 좀 나선 그런 네.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이소희 선수는 그 전까지 그냥 하던 걸 어느 정도 한 느낌. 근데 전 안혜지 선수의 움직임이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가드인데 1번 포인트 가드만 보던 선수를 풀어와가지고 슈팅 가드로 만드는 게 어렵냐? 슈팅 가드만 보던 선수를 포인트 가드로 만드는 게 어렵냐? 네. 이게 약간 이제 코치진들 사이에서 항상 좀 말이 많은데 그렇죠. NBA 선수 저는 어떤 칼럼을 봤었는데 2번을 1번으로 만드는 것보다 1번을 2번으로 만드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포인트 가드라는 거기서 그 칼럼에서 그래요. 이 포인트 가드라는 족속들은 평생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에서까지 공을 평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이 없을 때 어떻게 움직여 하는 법을 모른다. 오프드볼 무브의 네. 문제라는 거죠. 네. 그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게 훨씬 어렵다라고 칼럼을 네. 되게 재밌는 칼럼을 봤어요. 굉장히 예. 마음에 와닿아요. 네. 예. 그런데 안혜지 선수가 사실 지난 5라운드까지만 해도 그게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제 경기만 봤을 때는 스크린도 걸어주고 커팅도 하고 3점도 캐치앤슛도 하고 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와 이게 되니까 이소희도 살고 진한도 살고 김한별도 살아요. 팀도 살아요. 그렇죠. 네. 진짜 그런 느낌이 네.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안혜지 선수 저도 이제 오프드볼 무브에 대해서도 저 선수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면 예전에 이제 안혜지 선수가 볼 소유 한 7-80%를 네. 하고 나머지 이소희가 20-30% 잡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6대4로 이소희 6, 안혜지 4인데 이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래서 다음 경기에 좀 기대가 맞습니다. 감이 네. 드는 이제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부분은 좀 봐야 돼요. 샘플이 지금 한 경기밖에 안 되고 네. 그게 또 이제 약체 하나 원큐였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나 KB나 뭐 신한은행이나 삼성생명하고 게임을 했을 때 뭐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BNK는 이제 강팀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BNK가 삼성생명과의 경기가 있네요. 네, 이번 주 맞습니다. 목요일 날 이 경기가 올 시즌 정규리그 최고의 백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팀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준 플레이오프다. 그렇죠. 이미 시작이다. 맞아요. 포스트 시즌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삼성생명이 이기게 되면 승자성 원칙에 의해서 삼성생명이 확정이 됩니다. 네. 근데 BNK가 이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안희스 선수가 어제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였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진한 선수가 핸드오프 플레이를 했어요. 핸드오프는 이제 공을 이제 그대로 건너받아서 스크린을 받고 쭉 들어가는 그런 이제 플레이인데 이게 보면 이 안혜지와 진한의 2대2도 그렇고 또는 그 김한별 또는 진한의 어떤 스크린이 외곽에서 서지만 엘보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해요. 엘보가 어디냐면 자유투 라인에서 양쪽 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농구에서는 그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냐면 뭐 삼국지로 보면 우리 왜 군사적 요충지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네. 왜 요충지냐? 여기에서 뭔가 어떤 액션이나 플랜이 일어나게 되면 리머텍을 하거나 아니면 외곽으로 빼주거나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담보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활용하라고 그러는데 어제 BNK가 이런 엘보 어택 굉장히 좀 뭐랄까 효율적으로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공격도 괜찮았고 수비는 초반에는 조금 어색한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은 15점 차를 뒤집고 30점 마진을 만든 거죠. 15점에서 지고 있다가 15점을 이겼으니까. 그렇죠. 네,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삼성생명전 이루농구와 함께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BNK가 뭐 수비는 아직까지는 좀 어설프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중앙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로테이션 수비는 여전히 좀 잘 안 되는. 네. 근데 BNK가 만약에 공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공수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비에서 약점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두 경기를 치렀죠. 11승 16패로 여전히 4위인데요. KB한테 이겼고요. 신한은행한테 이겼습니다. 네. 1위 팀이랑 3위 팀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이 팀 도대체 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가요? 저는 이 팀도 굉장히 시즌 시작하면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두 팀을 다 때려잡으면서 저를 농알못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팀도 코로나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팬분들도 아시겠죠. 어떤 선수가 좀 안 나오고 막 네. 배우 선수 첫 경기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경기를 이렇게 치렀잖아요. 그 빅3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배윤, 윤예빈 그리고 김다비 선수까지 지난 시즌 우승의 주역들 이 선수들을 두 경기에서 다 두 명씩 빼고 했어요. 그렇죠. 김단비 선수 계속 없었고 배윤, 윤예빈 한 경기씩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을 위해 이 6라운드를 위해 우리가 이 선수들을 키워왔지 않느냐라는 걸 보여주듯이 이 잇몸들이 엄청나게 딱 활약하면서 저 삼성생명이 네. 초반부터 사실 이런 로테이션을 원했는데 이게 네. 6라운드에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둘이 이러려고 했는데 딱 이러고 정말 멋있게 그걸 증명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예, 일단 그 KB전에서는 배영 선수 못 나왔고 김다비 선수도 못 나왔죠. 그리고 배영 선수 이제 둘 다 이제 코로나 어떤 여파 때문에 못 나왔고 배영 선수가 신한은행전에서 나왔고 김남빈은 못 나왔어요. 네. 그 조만간 복귀할 예정이고 윤예빈 선수가 발목 부상 때문에 신한은행전에 또 못 나왔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KB와 신한은행을 모두 잡아냈어요. 맞습니다. 물론 뭐 KB가 박지우 선수 빠지긴 했지만 나머지 선수도 많지 않은데 이겼고 보면 삼성생명의 로테이션이 지금 굉장히 이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원성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퓨처스의 어떤 효과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퓨처스 리그가 막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명관, 강유림, 박혜미 저런 애들이 나와도 돼? 1군급 선수들이 아니냐? 네. 라고 다른 구단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 퓨처스 리그의 본질이 뭡니까? 1군을 위해서 결국 리그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퓨처스 리그가 퓨처스 리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정확히 거기서 경험치 먹인 선수들 자신감 딱 줘가지고 여기서 이명관, 강유림 퓨처스 리그에서 경험치 준 선수들 두 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해버렸죠. 이명관 선수요. 리그 1위 팀 KB를 상대로 버저비터 엔드원 정렬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퓨처스 리그는 이제 선수층이 넓다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주전들에게 치여가지고
가능성은 있지만 출전 시간을 많이 못 받는 선수들이 퓨처스에 가서 감을 조율을 하고 자신감을 얻고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스킬을 얻으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다시 1군에 와서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터트리는 네.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삼성생명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명관은 제가 볼 때는 슈팅의 어떤 그 자신감이 완전히 물이 올랐고 왜냐하면 던질 때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릴리즈할 때 그 모습이 지금 신이슬도 그렇고요. 박혜미도 그렇고요. 이명관도 그렇고요. 강유림까지 네 명 선수가 다 지금 자신감이 올라와서 슈팅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릴리즈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자신감의 발로인데 그러면서 이 네 명의 선수가 동시에 다다다닥 터지니까 삼성생명의 로테이션 폭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팀이 되게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이명관 선수 지금 딱 그 슛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왜 웃었냐면 생각이 나는 게 이명관 선수가 처음 드래프트 된 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뽑혔어요. 이 선수가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장기 부상이 있어가지고 임근배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감독님 근데 이명관 선수는 어떻게 좀 뽑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명관 선수 별명이 단대 르브론이었어요. 그렇죠. 르브론이었죠. 슛도 잘하고 돌파도 잘하고 패스도 잘하고 리바운드도 잘해가지고 르브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좀 이제 볼명성에 대해 가지고 뽑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런 인터뷰 답변을 예상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감독님께서 저 선수 슛이 좋아.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잘못 뽑았나? 네, 잘못 생각하셨나? 네. 이 선수 아니고 다른 선수로 착각하고 잘못 뽑았나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요. 저는 그러고 나서 한 반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못 뽑았네. 네. 아니면 뭔가 스카우팅에 그게 오류가 있었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저는 농알못이 맞습니다. 우리 농알못이. 네. 진짜 임근배 감독님의 해안. 네. 와. 그러니까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게 이 선수가 이제 단대 르브론. 그때까지만 해도 슛이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패싱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멀티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뽑았나라고 생각했지만 임근배 감독이 본 건 저 선수 슈팅 어떤 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프로에서는 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진짜로 그게 지금 2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감독님 정말 멋진 감독님이고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진짜 삼성생명이 로테이션을 막 이렇게 쓰고 얘도 나와 야 너도 나와 출석 체크 너도 나와 이명관 네 신이슬 네 최소연 네 그거 농구대학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구대학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약간 기계적이던 로테이션이었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었냐면은 여기서 슛한 너 한 번 나 한 번 던지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전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선수들이 딱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가 이 쿼터에서 벤치에서 뛰고 있다가 이름 부르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선수들이 나가자마자 슛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 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게 출석 체크 농구의 폐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랬던 삼성생명의 농구가 조직력이 빠진 동네 농구 스타일의 그런 농구가 이제 어느 정도 주전 로테이션도 정해지고 그리고 이 선수들 벤치에서 나왔던 선수들이 내가 할 역할이 어떤 건지 스스로 알게 되면서 많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얘기인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 분명히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넘어서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삼성생명이 사실 그 KB전도 그렇고 신한은행전도 그렇고 트랜지션이 굉장히 빠릅니다. 경기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이 빠른 이유가 뭐냐면 로테이션을 자주자주 돌려주니까 이게 체력적 어떤 부담감보다는 거기에 집중하고 모든 걸 다 쏟을 수 있는 거죠. 쏟고 딱 나와라. 그리고 그러면서 속공이 잘 되고 그 상태에서 얼리 오펜스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감을 찾은 이 선수들이 세트 오펜스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정확하게 슛을 던질 수 있는 어떤 선순환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2연승을 했는데 이 2연승이 문제가 아니라 2연승 속에서 나온 그런 이제 로테이션 이게 이제 삼성생명이 추구하는 농구인데 이게 6라운드에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삼성생명이 만약에 4위로 올라가서 1위 KB와 붙으면 이거는 안 된다. 차라리 BNK가 가는 게 이변 가능성은 조금 더 있으니까 그래도 BNK가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방송을 하긴 했었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생명이 올라가면은 택도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작년 냄새가 나요. 네, 맞아요. 지난 시즌에도 삼성생명이 어땠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택도 없다였어요. 그렇죠. 지난 시즌 이때까지만 해도 6라운드 시작할 때는 택도 없다. 근데 약간 비슷하죠. 4위에다가 삼성생명은 지난 시즌에도 KB를 상대로 정규리그 5연패하고 마지막에 1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올해도 똑같죠. 지금.
오 소름. 평행 1호. 네. 아 그래서 삼성생명이 만약에 올라가도 1위 KB가 네. 굉장히 뭐랄까 좀 힘든 게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만 이렇게 좀 굴러간다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KB랑 삼성생명이랑 만약에 만나게 됐다고 했을 때요. 네. 그러면은 삼성생명의 가장 주요 루트는 상대 이제 앞선 허예은 심성령을 공략하기 위한 이주연 선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주연 선수가 한 경기 치를수록 물이 올랐어요. 이 선수는 진짜 이게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MIP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는데 네. MIP를 사실 지난 라운드까지만 해도 저는 막 유승희 선수, 이소희 선수, 허예은 선수 이렇게 했는데 이주연 선수를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저는 여기서 박수를 치고 싶은 게 네. 뭐냐면 이 MIP의 주인공이 많다라는 거. 네. 이게 바로 여자농구 발전의 어떤 초석이 되죠. 맞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솔직히 말해서 이주연, 이소희, 유승희, 허연 다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투표 못 하겠어요. 네. 아니 진짜 이 선수 4명 다요. 예년 같은 경우에 나갔으면은 그 지난 몇 년간으로 나갔으면 어딜 가나 다 뽑혔어요. 그렇죠. 4명 중 아무나 나가도. 네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브리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준비하고. 네네네. 이주연 선수는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시간 많아요 우리. 맞습니다. 제작진이 뭐 문제지 뭐 우리가 문제인가? 예. 오늘 1시간 넘길 거야. 네. 예.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재밌거든요. 그렇죠. 통산 득점이 사실 5점대였는데 올 시즌에 10점대로 올랐어요. 아, 두 자릿수 그렇죠. 득점 찍었습니다. 네, 득점, 리바, 어시스트, 3점 슛 모두 커리어 하이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팀 성적이 좀 아쉽다. 네, 여기서 투표를 좀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약점이 있고요. 이소희 선수는 넷 중에서 가장 평균 득점이 높습니다. 14.6점. 이 정도면 뭐 거의 에이스급이죠. 뭐 베스트 5급.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3점 슛 성공률이 40%예요. 아 말도 안 돼. 네, 이거 진짜 엘리트 가드의 스틸 라인이거든요. 이서희. 단 이미 지난 시즌에 11점을 기록해서 그렇죠. 득점 증가 폭이 네. 한 3점대 정도밖에 안 돼요. 음. 네, 그래서 모스트 임프로브드 플레이어잖아요. 네. 네, 그 MIP라는 게 가장 향상된 선수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유승희 선수는요, 평균 득점이 통산 득점이 4.6점에서 올 시즌 11.3점이에요. 아, 유승희가 정말 엄청 큰 올랐네요. 폭으로 올랐어요. 네. 근데 그래도 평균 20분도 못 뛰던 선수가 올 시즌 32분을 뛰고 있고요. 네. MIP에 딱인 선수네요, 이 선수가. 다만 후반기 임팩트가 조금 전반기에 조금 그렇죠. 부족하고 그리고 약간 이 선수 이 팀의 특성상 김단비 선수의 약간 이제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좀 많이 가는 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음에도 조금 임팩트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허예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는 뭐 지난 시즌 2.7점이어서 네. 올 시즌 8.2점. 이 득점 증가폭만 보면은 거의 말이 안 되고 어시스트도 1.6개에서 5.5개. 그리고 이 허연 선수가 진짜 와, 예. 야투 라인이 2점 슛 46%, 3점 슛 35%, 자유투 79%. 네. 작년에 허연 선수가 3점 못 던져가지고 원서영 기자가 네. 원색적으로 놀리지 않았습니까? 박지수보다 낫다. 그렇죠. 네.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랬는데 네. 아주 제 말을 잘 들었고 네, 자양분이 돼가지고 잘 컸습니다. 그리고 원서영 기자가 이제 네. 주장하는 게 항상 허연은 자기가 업어서 키웠다. 맞습니다. 지금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네, 다 저 덕분에 큰 건데, 네, 이 선수가 그래서 이 선수는 팀 성적도 좋고 야투 네. 스틸 라인도 이 정도면 완전 엘리트 라인이고. 진짜 정말 다들 진짜 대단해요. 네. 예. 다만 허연 선수는 득점이 두 자릿수 득점이 아니고 이 중에서 유일하게 그렇다고 또 어시스트가 1위도 아니고 리그 네. 1위도 아니고. 어시스트 1위 하면 MVP 받아야죠. MVP요? 네. 베스트 5는 MVP 받아야죠. 그쵸. 사실 그 정도 네. 라인이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장점과 단점을, 강점과 약점을 수학 분석을 좀 어느 정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수가 좀 적합할지 아니면 이 선수 제가 놓치는 선수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한번 댓글로 싸워주세요. 이제 또 댓글 장사. 예. 정말 댓글 장사 이렇게 해야죠. 네. 댓글 그냥 달아주세요. 우리는 네. 이렇게 안 합니다. 네. 네. 어디 한번 싸워봐라. 네. 그래서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데. 네,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 이게 전형적으로 사실은 유승희 선수가 MIP 각이긴 해요. 네. MIP 각이긴 한데 허연이 지금 너무 아깝고 이소희는 베스트 5 쪽으로 어떻게 좀 한번 밀어볼까 이런 생각도 네. 좀 들고 근데 이주연이 베스트 5가 또 가드라인이 네. 박이 터집니다. 장난 아니죠. 예, 박이 터져요. 예. 올해 다 박이 터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베스트 5 박이 터지네요. 이소희 되지 않을까요? 이소희 베스트 5요? 누가 있나요 지금 가드진에? 박혜진 선수도 있고요. 박혜진. 오케이.
근데 또 스탯만 봤을 때는 또 팀 성적 빼고 스탯만 본다 했을 때 신지현 선수를 빼서. 아 신지현 뺄 수가 없죠. 네. 네. 그리고 뭐 신지현 굳은자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근데 또 신지현 선수가 네. 생각해 보면 뭐 시즌 베스트 그 라운드 베스트 라운드 MVP나 MIP에서 표를 너무 못 받아요. 아 그거는 팀 성적 때문에.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쭉 이렇게 보면 신지현을 뺄 수는 없고. 그렇죠. 이 정도 스탯을 무시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근데 또. 그 뭐 박혜진 선수가 워낙 또 뭐 절대적인 에이스죠. 네. 에이스긴 한데 이제 이소희 선수가 진짜 만만치 않다. 왜냐면 막판에 또 굉장히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상당히 좀 흥미진진하네요. 베스트 5도 포워드 라인도 뭐 강희슬, 뭐 진한, 김단비 뭐 난리 납니다. 뭐 여러 맞습니다. 가지. 예. 그래서 투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제가 안 해요. 예. 제가 팀장이 아니어서. 네. 예. 저 일개 농구 부원 저도. 네. 예. 그래서 예. 네. 올해 시상식이 제가 알기로 올해 또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증폭되지 않는 이상 오랜만에 시상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선수가 울면서 또 수상소감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시상식도 좀 기대가 되고요. 진짜 진짜 후보가 너무 많으니까 흥분되네요. 이게 어느 정도 사실 여자농구는 다 내가 받겠네 하고 수상소감 준비해서 맞아요. 가거든요. 그래서 난 너무 좀 싫었었어 그게 사실. 올해는 예. 나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못 받나? 하고 수상소감 이거 다 그렇죠. 준비했다가 버린 선수도 있을 거고 준비 정말 안 했다가 받는 선수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네, 딱 저 재밌게 봐주시면 맞습니다. 될 것 같아요. 박혜진, 뭐 김단비, 강희슬 이 선수들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이 지금 14승 12패 뭐 거의 3위고요. 그다음 삼성생명이 65대 71로 패했습니다. 근데 패하긴 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순위는 굳었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팀 상황 보면 하남지 선수가 복귀를 했고 맞습니다. 한 1년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뭐 이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신한은행은 플레이오프 때 경쟁력이 좀 늘어났다. 네. 대신에 15분 동안 6.4 리바운드 1블록을 했는데 뭐 몸 상태가 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이고 이날 이제 김연아 선수, 이단 선수 적극 기용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플레이오프 데뷔한 군하단 감독의 옵션 확보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력전을 기울였는데 여기서 보면 이 총력전을 기울였는데 로테이션 폭을 좀 크게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전 호준도를 좀 줄이면서 이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출전 시간을 갖다가 배분을 잘해줬죠. 네, 그리고 지긴 했는데요. 아직 여기서 나오지 않은 또 주축 선수 중에 곽주영 선수는 일 없었고 맞아요. 이경원 선수도 그 약물 이슈 때문에 그렇죠. 지금 결장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플레이오프에서 모든 전력을 다 돌아온 상황에서 붙으면은 뭐 확실히 다른 전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이제 군하단의 1타 플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어떤 그 사실상 이제 신한은행은 이제 남은 경기에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주전들을 쉬어주느냐, 그래서 식스맨들을 올려주느냐, 식스맨들끼리만 뛰게 되면 이게 퓨처스 어떤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플레이오프 때 정작 기용을 못 해요. 네. 즉 이제 주전들과 백업진 한두를 섞은 상태에서 거기서 어떤 모종의 테스트, 플레이오프를 가져갔던 모종의 테스트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은데 그 부분을 지금 좀 신한은행은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석영 기자 말대로 뭐 이경원 선수도 지금 없고 김현이라든가 또는 이제 곽주영이라든가 이런 선수도 없지만 지금 근데 이제 김연아나 이다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 특정 매치업에서 쓸 수 있는 카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신한은행 군하단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 양보 배려하는 어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플레이오프 때 어떤 플레이를 갖다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론 김단비나 아니면 뭐 한채진이나 이경은이나 이런 선수들 유승이나 이런 선수들 뛰어야죠. 근데 그 선수들 속에서 만약에 김연아가 끼어 있다, 이다현이 끼어 있다, 또는 뭐 하남지가 끼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선수들이 적응하게끔 뭔가 그 돌아가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똑같이 토킹을 해야 되고 똑같이 어떤 패턴을 만들어줘야 되고 더 기민하게 움직여줘야 되고 그런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 테스트가 좀 부족했다라는 의미 같아요. 예. 네. 그러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 상대로 지지난 시즌에 굉장히 혼자서 아이솔레이션 막 박혜신 나와. 그다음 뭐 최희샘 나와 못 막잖아. 골 넣고 돌아가면서 다 깨부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 가서도 저는 김연아 선수가 정말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가 지금 사실 돌아와가지고 아직 본 모습을
반도 안 나왔어요. 네. 못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마지막까지 못 나오면은 신한은행도 정말 어려워질 거고 김연아 선수가 몸을 그때까지 잘 끌어올리면은 더 높은 곳에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김연아 선수도 중요하지만 코칭 스태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김연아 선수 아이솔레이션을 할 때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위치 조정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야 김연아 선수의 어떤 그 슈팅 효율이 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비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한엄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오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전력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네. 보면 저는 플레이오프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지금 삼성생명이 올라오면서 KB와 삼성생명 붙으면 많이 붙게 된다. 또는 BNK가 붙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물론 KB가 유리하긴 하지만 네. 해볼 만한 싸움이다. 맞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고 2, 3위 저는 정말 아수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동전 뒤집기예요. 네.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을 만한 게 6라운드에서 이제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 맞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 감독님들 두 분이 아주 독사 같은 감독님들 두 분이 독사 대 강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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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사 강사 더비에서 사사. 네. 이 사사 더비에서 네. 자기들의 준비한 카드를 얼마나 보여줄지, 얼마나 감출지 또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은행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지금 코로나 폭탄을 맞았습니다. 네. 이번 주도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은행 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짧습니다. 네. 이 선수 여기가 또 훈련을 못했어요. 네. 코로나 폭탄을 맞아. 제가 되게 웃긴 게 지지난 주에 이제 우리은행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그 코로나 선수 한 명 걸리고 나서 방역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철저하기 위해 네. 프런트 분들도 출입을 금지할 정도로 그렇죠. 아주 그냥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네. 댓글도 하다가 달렸어요. 역시 우리은행의 그런 네. 프로 같은 방역 배워야 네.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네. 그랬는데 네. 폭탄 맞았어요. 이걸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그때 이제 리포팅을 하면서 좀 걱정했던 게 뭐냐, 원성 기자 얘기 듣고 걱정됐던 게 저거 걸리면은 도미노처럼 걸리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인데 차라리 그냥 일찍 걸려서 한번 딱 치르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6라운드 막판에 만약 걸렸어요. 네. 플레이오프 때 뛸 선수가 없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게다가 컨디션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불행 중 다행인 건 뭐냐면 브레이크 때 이렇게 그냥 다 걸려가지고 한번 액땜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겠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네. 브레이크 때 딱 걸려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그 유명한 3차까지 다 맞고 네. 그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아주 네. 그냥 거의 전 세계에서 항체가 가장 센 사람입니다. 어딜 가나 어깨가 아주 그냥 어깨 운동도 안 했는데 어깨가 다 펴지고 야 다 걸렸어. 그렇죠. 네, 아주 그냥 당당합니다. 이 가진자예요. 예, 부러워요. 가진자. 예, 네. 저는 안 걸렸는데 네. 좀 불안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은행이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여기 아예 그냥 다 같이 한 번에 딱 걸려가지고 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했는데 양성 우리 다 양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늘부터 쉬어. 예. 이것도 좋은데. 다음 주에 봐. 네. 이러면 마음 편한데 네. 그게 아니고 네. 한 명 걸리고 네. 몇 명은 또 한 명 걸리고 나머지 다 양성. 네. 저 양성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거 쉬어. 우리끼리 운동하자. 그러다 다음 날 했는데 또 한 명 양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쭉쭉쭉쭉 네. 이렇게 걸린 거죠. 그래서 막 결국은 처음에 걸렸던 선수가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 선수 다시 격리 시작. 이렇게 될 정도로 끝까지 정말 순차적으로 걸렸다고 해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정말 운동할 시간이 핑계가 아니고 정말 좀 부족했고, 네 그런 게 되게 좀 아쉬웠던, 네 맞습니다. 명세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실명을 갖다 거론을 안 하는데 네. 이제는 코로나 걸린 거는 뭐 어떤 것도 아니니까 맞습니다. 실명 사실 거론을 해도 되는데 네. 일단은 참겠습니다. 네. 참겠는데 지금 한 2명 정도 지금 아직 그 복귀가 안 된 상태고요. 아마 조만간에 복귀를 할 것 같고 네. 지금 코칭 스태프도 다 걸렸어요. 네. 우리은행이 지금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은행이 베스트 5가 손발을 맞춘 적이 올 시즌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브레이크 동안에 딱 이렇게 꽉 쪼아서 이게 딱 맞춘 다음에 플레이오프를 갖다 데뷔를 하려고 그랬는데 딱 맞는 시나리오죠. 이렇게 조직력을 만들고 한 5게임 이렇게 딱딱딱 치르고 테스트 게임 딱딱딱 치르고 플레이오프 때 싹 올리든 네. 그런 전략을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컨디션이 다시 또 이제 떨어지고 조직력 맞출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거 있고 근데 이제 위성 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푹 쉬니까 다행이네. 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좀 자주 섞인 얘기죠. 했다 그러는데 우리은행은 다시 또 이제 2주 동안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 이후에
게임 경기력이 어떻게 좀 변할지 이 부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체적인 그 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직력을 맞춘다 우리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틀 중 하나였던 박지현 살리기가 네. 지난 라운드부터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모양새였어요. 그렇죠. 박혜진 선수가 볼핸들링을 박지현 선수한테 양보를 하고 완전히 좀 2번처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박지현 선수도 살고 박혜진 선수는 하던 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많이 못했다고 조직력에 엄청난 여파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워낙 잘하는 팀이니까. 그렇죠. 그 컨디션이나 또 활동력 이 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 좀 체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또 저희가 메인 눈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KB는 별일 없었던 것 같지만 가장 큰 일이 있었던 조용했지만 가장 시끄러웠던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성가희 선수가 그 11일 날 발인을 했죠. 네. 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이른구를 볼 정도의 팬분들이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 성가희 선수가 이제 휴식기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네. 결국에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 엄청나게 맹활약을 했고 또 KB에서도 이제 로테이션을 이제 들어가는 어떤 상황에서 그 굉장히 유망한 선수였는데 이렇게 그 유명을 달리하게 돼서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거 굉장히 좀 아쉽죠.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 코로나가 뭐 우리의 일상을 정말 많이 바꿨다고 했지만 네. 뭔가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 말고는 그렇게 뭐 변한 거 없지 않나? 가끔 시즌이 일찍 끝나고 뭐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성가희 선수도 저는 기자 중에 제가 아마 가장 친했을 거예요. 이 선수 기사도 저도 이제 전문지에 있다 보니까 많이 썼고 퓨처스리그 취재를 많이 하면서 네. 인사도 많이 하고 그랬던 선수인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이 선수가 뭐 그렇게 격리될 일도 없을 거고 퓨처스리그 때문에 그러니까 격리될 일도 없을 거고 이 선수가 그냥 퓨처스리그에서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뛰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때 쓰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냥 가장 가슴에 좀 많이 와닿는 그런 굉장히 아쉽고 저희도 정말 애도를 표합니다. 그래서 성가희 선수 정말 그리고 그 되게 말들이 많았어요. 여자농구 팬분들 사이에서도 왜 이거를 뇌출혈로 쓰러진 거 그때부터 안 밝히고 왜 끝까지 그랬냐. 그 사망을 하고 나서야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구단의 뜻이 아니고요. 그 유족의 뜻입니다. 알려지기 아직 모든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뭐 그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격리도 됐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모든 게 다 밝혀지기 전까지는 너무 안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또 유족의 뜻이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너무 그런 저희도 댓글로 달리던 그런 억측이나 이런 거는 고인을 위해서 유족을 위해서 좀 삼가를 이럴 때라도 다 같이 삼가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삼성생명이랑 경기를 했잖아요. 네. 졌어요. 결국 네. 졌는데 이날 박지수 선수 안 나오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이 분전했는데 김민정 선수가 부진을 했어요. 네. 유난히 좀 부진을 했는데 이 부진을 한 이유가 좀 이제 팬분들이 잘 모르는 이런 걸 제가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기자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면은 김민정 선수가 이날 야투를 8개를 놓치고 부진을 했는데 김민정 선수가 그 이제 코로나로 격리를 할 때 성가희 선수랑 가장 가까운 방에 있던 선수였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김민정 선수는 그렇게 되고 나서 좀 죄책감이 계속 있었던 거죠. 충격이 좀 심해. 격리를 해가지고 김민정 선수가 어떻게 뭐 할 그러는 건 없었는데 뭐 내가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이 발인하는 날이랑 뭐 장례식장에서도 가장 많이 좀 눈물을 흘리고 이래가지고 김민정 선수 원래 심성이 또 여리고 해가지고 맞아요. 경기에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뭐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발로. 네. 그리고 그 김민정 선수도 이제 성가희 선수가 그렇게 됐는데 김민정 선수도 이제 훌훌 털고 이제 자기 어떤 경기력을 뭐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KB가 지금 그렇습니다. KB가 지금 박지수 선수가
허리 부상으로 빠졌는데 네. 강희슬 선수가 여전히 이제 에이스로서 제 역할을 했습니다. 3점 슛 9개 던져서 5개 성공시켰고 25득점을 했어요. 역시 강희슬은 강희슬이다. 네. 그리고 허영 선수도 14점 5어시스트 4스틸로 제 몫을 했어요. 역시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단순히 그냥 올 시즌만 이렇게 반짝이 아닌 박지수 선수가 없는 와중에서도 팀의 어떤 핵심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선수다. 이거를 네. 좀 입증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정말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경기를 갔다 오면은 성장하려는 선수가 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죠. 정말 알을 깨고 나온 느낌이 음. 듭니다. 특히 돌파에 있어서는 그 호주 상대 그 허연 선수 기준 거인들 상대로 네. 돌파를 성공하고 오지 않습니까? 정말 삼성 허연 선수가 올 시즌 가장 성적이 낮은 팀이 삼성생명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삼성생명을 상대로 14점, 5어시, 4스틸 기록하면서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 4쿼터 막판 한 3분 동안은 허예은 쇼타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혼자 돌파하고 대단합니다. 패스하고 마지막 또 김정 선수 되게 잘해줬는데 아쉽게 졌는데 이 선수 정말 국가대표 갔다 오더니 알을 깨고 나왔다. 네. 네. 업그레이드가 좀 되는 느낌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키가 조금 작은 선수들에 대한 어떤 저도 그런 편견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대표팀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허연 선수는 그걸 이제 입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국가대표는 계속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허연 굉장히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김소담 선수도 올 시즌 내내 약간 이제 계속 기대를 하느니 마느니 했었는데 조금 네. 아쉬운 모습을 보이다가도 서서히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는 지금 때 딱 서서히 눈을 뜨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3경기 중에 2경기에서 처음으로 올 시즌 20분 이상 출전을 했는데 네. 2경기 다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네. 기대에 보답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KB가 이제 그 뭐 기존 주전 멤버들뿐만 아니고 또 그 유명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소담도 네. 있고 뭐 뭐 엄서희 선수도 엄서희 선수도 있고 뭐 최진 선수도 사실 이제 주전과 이제 벤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니까 정말 좋습니다. 백업진.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강희슬 선수가 네. 또 조용하지만 좀 위대한 기록을 예, 이게 도전하고 생각보다 제가 조명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저도 찾다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경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4경기를 남기고 올 시즌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올 시즌은 지난 옛날보다 리그 경기 수가 줄어서 35경기에서 30경기밖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라운드였는데 이제 6라운드 줄었어요. 근데 3점슛이 벌써 82개입니다. 네. 30경기 만에 3점슛 100개를 가능한 어느 정도 페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역대 단일 시즌에서 35경기 시절에도요. 네. 3점슛 100개 이상 기록한 선수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박정원 선수랑 강희슬 선수였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때는 다 이제 박정원 선수는 36경기였고요. 네. 강희슬 선수는 35경기 만에 달성한 기록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이 평균치로 따지면요. 강희슬 선수가 3점슛이 경기당 3.15개예요. 네. 이게 역대 1위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근데 네. 공동 1위예요. 공동 1위인데 공동 1위를 같이 기록했던 변현아 선수랑 티즐리 선수는 모두 단일 시즌 경기 수가 많이 없던 뭐 네, 겨울 네. 리그, 여름 리그 이런 네. 시즌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기록적 가치도 더 높은 거죠. 예, 강희슬 진짜 선수가.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강희슬 선수는. 네, 그렇습니다. BNK의 지금 감독과 코치로 있는 박정은 변현아를 네. 소환하는 강희슬이네요. 그렇네요. 또 마침 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희슬 선수가 이 지금 남은 경기 동안 네. 3점슛 100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또 몰아주기를 살짝 좀 해준다면 맞습니다. 충분히 왜냐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몰아주기가 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강희슬 선수 워낙 또 폭발력이 있는 그런 이제 3점 슈터이기 때문에 네.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입니다.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네. 다음 이제 경기가 계속 있으니까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약간 좀 흥분한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있고 또 플레이오프 때 되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플레이오프 때 특집을 또 한번 해야 되고 네. 이동안은 초대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